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친절한 함쌤입니다. 요즘 몇몇 회원분들이 주택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는 아파트 사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언제 사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주택시장, 아파트 시장의 바닥은 언제인지, 과연 지금 사도 될지 한번 콕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이 그림 하나만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은요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이 흐름의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 주택시장에 이런 흐름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주글라 파동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경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를 봤을 때 우선은 너무 오래까진 가지 않고 1997년과 98년도 주택시장이 최고점일 때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이때 IMF, 우리나라 경제 부도 상황이 왔었던 시기입니다. 90년대에 한참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97년, 8년 IMF를 기준으로 다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는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까지도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하락 곡선을 그리게 됐습니다. 쭉 떨어지다가 2003년, 4년까지 바닥을 찍고 IMF를 우리나라가 극복하면서 다시 또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쫙 상승하게 되죠. 어디까지 상승하게 되죠? 2007년, 8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최고 상승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지 기억하시나요? 금융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이 주택담보, 서브프라임 모지기론이라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대출이 문제되고, 또 건설사들의 지금과 마찬가지로 PF 문제로 여러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는 상황이 오면서 주택시장도 같이 또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지다가 2013년, 14년도까지 와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제로금리를 선언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까지도 특히나 이런 하락기 때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금리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심리입니다. 심리. 사람들의 심리 지수가 너무나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아무도 이때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사라 해도 절대 집을 안 사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하락했던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집을 사면 큰일 나는 줄 알고서 안 샀습니다. 그러면서 슬슬 오르기 시작하다가 2016년, 7년을 거치면서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럴 때까지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상황에서 심리지수도 이제 안 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2021년까지 우리나라 아파트의 최정점을 찍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말과 2022년 초 사이에 최고점을 찍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는 심리도 작용했고, 또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까지 같이 오르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됐죠. 대출금리가 4%, 5%를 막 넘어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실행시켜서 아파트를 매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22년도까지 하락하다가 작년에 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정부에서 너무 하락이 심하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대출을 이용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새롭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살짝 반등이 아니라 떨어지던 가격이 좀 멈추고 있었던 시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도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 하락 주기 그래프는 어느 정도까지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평균선 근처 어디쯤 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고요. 앞으로 상황을 볼 건데 분명히 하락장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바닥을 회복하는 이 시기가 언제쯤일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회원분들도 많이 묻지만은 저는 무조건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신있게. 자, 지금 집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 현금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아니래.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대출 다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또 금리 상황 봤을 때 많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이 지금 사게 되면 올라야지 되는데 내려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역시나 감당을 못한대. 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지만은 올해까지는 하락장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주택시장, 아파트시장 하락기는 올해를 지나서 내년, 후년도까지도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금리가 최소한 2% 이하로는 떨어져야 누구나 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시키기 쉬운 상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매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당분간은 매수 심리가 사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안 생길 겁니다. 이 시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든 초점이 건설 경기 활성화와 공급, 주택 공급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바닥은 언제일 것이냐라고 예상하면은 과거를 역시나 보면 됩니다. 이때 2010년대 초반을 보시게 되면은 한참 2008년, 7년 이때 후반부터 해서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시기였고요. 한참 이 시기에 2기 신도시가 동탄을 비롯한 영종도, 청라, 송도, 김포 이쪽이 다 미분양 나고 침체기를 겪었던 시기 이후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네,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바닥은요, 이 3기 신도시가 완성되고 입주를 시작하고 미분양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야지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를 최소한 2027년 전후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빠르면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파트 시장 매수 정말 잘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대급 기회도 또 한 번 그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그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